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7일 오늘도 진단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은 큰 상승 없이 진행되었는데요. ST바이오 센서가 좀 특이하게도 혼자 급등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보다는 ST바이오 센서는 이제 환급금을 좀 크게 수천억 정도를 받으면서 좀 특정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금 확보를 좀 크게 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셀리드는 이제 마지막에 상한가를 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요거는 백신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고 장중에 이제 약세를 계속 띄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셀리드에 대한 급등과 함께 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양전으로 이제 반전시킨 종목들도 있는 반면 하락에서 조금 반등하면서 진행이 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일단 며칠 계속 쉬어가는 분위기이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계속 32,000원 수준에서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를 좀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거래량은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일단, 큰 움직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ST바이오 센서는 특정한 이슈 때문에 고점 돌파를 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만 좀 이제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좀 길게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봉 이후에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고요. 확실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늘면서 이 관련된 수급들이 공매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을 했고요. 특히 ST바이오센서,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 잔고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고가 크게 많지는 않았고요. 오늘은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최근 이 진단키트 종목 중에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가능할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며칠 이제 3일 정도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었고 단일가 매매가 오늘 끝났고요. 다시 한번 힘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요. 마찬가지로 랩지노믹스와 유사한 그림을 그리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리드는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호가창으로 보았을 때는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상한가에 대한 잔량 매도 물량이 좀 있고 그다음 셀리드도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경고 지정이 되었을 때에 대한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요. 엑세스 바이오도 좀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오늘 이제 단일가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3일 거래일 동안 단일가로 진행이 됩니다. 랩지노믹스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공매도 거래가 이제 금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28일에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고요. 공매도가 없을 때 주가가 얼마나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며칠 정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랩지노믹스의 차트를 보면 상한가가 아니죠. 양봉을 길게 뽑은 부분을 지금 이제 꽤나 반납을 하면서 음봉 3개로 지금 주가가 눌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1선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평선 아직은 정배열 상태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일별 거래량은 830만 주로 점점 이제 감소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거래를 줄이면서 좀 더 하락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아직은 단기 이슈를 끝내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이전에 급등을 했던 그때와 좀 다른 움직임이라면 확실히 이제 공매도가 이때는 거래가 재개되지 않았고 지금은 공매도 거래가 재개됨으로써 조금 더 변수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아직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테마가 이제 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진원생명과학과 그다음에 신풍제약이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이 모두 좀 이제 급등에 대한 좀 피로감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열 종목이라든지 단일가 매매 혹은 이제 그런 투자 경고 종목 지정으로 좀 쉬어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주면 이제 선거일이죠. 그래서 선거 전날에는 아무래도 그런 기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보일 거고요. 특히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계속 부각시키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까지는 좀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 감춰지는 듯한 모습이 나올 텐데, 특히 이제 선거일 이후에는, 선거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모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과 그다음에 3일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집중적으로 모여지게 되죠. 그래서 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코로나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도 좀 끼고 좀 준비를 잘 하시고 네,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진단 키트 종목들은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시세가 나오면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오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단 키트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던 이슈가 여전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슈가 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길처럼 다시 번지는 코로나19, 태국 주간 확진이 5만 3천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태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 지금 태국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만 명은 뭐 전체 인구 대비해서는 적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매주 늘어나는 환자 수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2만 명, 3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돌파하면서 매주 지금 2배 가까이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8만 7천 명인데 올해 1월부터라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지는 몇 주 되지 않았습니다. 방콕, 특히 우리나라 인구와 그 다음에 많은 전 세계 인구들이 관광지로 방문하는 그곳에서 많은 이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고요. 이 여파로 지금 태국에서는 휴교까지 내리면서 코로나에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병되고 있는 코로나는 LP1.8.1이 대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유행했던 코로나의 변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전염력이 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증 정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는 백신에 대한 접종률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별로 이제 이 독감보다 약하다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좀 경각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과도하게 이 코로나가 유행을 갑작스럽게 할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치명률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동남아시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 정점으로 향해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국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도 코로나19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주일 동안 752명이 신규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인도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고 확진자 수가 총 1000명을 넘어섰다. 전체 수치는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게 갑작스럽게 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달 19일부터 26일 저번 주죠. 당장 어제까지인데 430건의 확진자가 사례가 보고가 되었고 그 전에는 이제 9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95건에서 430건이면 한 4, 5배가 지금 늘어났고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코로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인구도 많고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저렇게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아주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지금 이 많은 국가들이 다시 한번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중국과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해서 태국, 대만, 베트남, 그 다음에 홍콩, 지금 이제는 인도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서히 지금 이제 이 환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검출률이 늘어나면서 분명히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워낙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변이가 검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덕분에 지금 진단 키트에 대한 주문이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동남아에서 지금 특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업체 이름까지 언급이 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지금 이제 여러 국가에서 진단 키트를 필요로 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 자가 검사 키트를 선보였던 기업들에게 문의가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수젠텍이 지금 이제 그 주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ST 바이오센서가 싱가포르 측에서 또 문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고, 그 외에 휴마시스라든지 진매트릭스 이런 자가 검사 키트를 해외 수출해 오던 기업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립지노믹스도 자가 진단 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관련 치료제라든지 백신 종목들도 관심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히 셀리드는 오늘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변이를 해결한다. LP 8.1에 대한 백신을 본격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생산 중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아직 상업용 생산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점점 이제 코로나가 변이에 대한 가짓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면역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백신에 대한 준비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도 지금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백신을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철에 우리도 이 코로나에 대한 유행이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지금 그때쯤 되면 다른 국가들도 다시 한번 이 코로나에 대한 유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저는 다시 한번 이 진단키트 종목들이 부각을 한 번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이 정도의 수급을 가지고 이 정도의 상승폭을 가지고 끝낼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되고, 그게 단기 내에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계속해서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